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기 전에 꼭 수업 시간에 내어드린 교과서 요약지를 먼저 쓰신 다음에 이 동영상 보시는 거 아시죠? 교과서 10쪽 한번 펴볼게요. 10쪽 펴보면 멋있는 사진과 함께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서울 잠실이네요. 서울 잠실. 여기 보면 잠실 야구장이 있고 여기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강이 한강이네요. 공중에서 본 서울은 참 멋있군요. 아무튼 이렇게 1단원 시작할 텐데 1단원 내용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그 특징을 알고 우리가 그 사회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 내용인 사회문화 과목이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될까요? 자, 이거는 우리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능을 습득하고 태도와 가치를 몸에 배게 하여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지는 것. 그게 사회과 교육의 목적인데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회과 현상, 사회 현상의 인식이죠. 그쵸?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쵸? 사회 현상, 그러니까 여기 사회문화 과목에서 말하는 사회 문화 현상이 바로 이 사회 현상인 거예요. 사회 현상,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사회 문화 현상이죠. 그쵸? 네.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보도가 됐네요. 그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 신문에 보도되는 일들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게 여름. 벌써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름에 계곡을 놀러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놀러 가는 계곡이 졸졸졸 물이 흐르는 지형으로 형성된 것. 그것은 모두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운 날씨를 피해서 그 졸졸졸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휴가를 가는 것은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현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교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그것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름 기온이 더운 것이나 계곡 지형이 졸졸졸 흐르는 지형으로 형성된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곳에 휴가를 가서 즐기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나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문화현상의 정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띄우고자 하는 화면이 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헷갈리죠? 그렇죠?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이기도 하면서 사회문화현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구온난화가 되는 현상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원인이 인간이 마음대로 그 석유나 석탄을 쓰고 그것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었던 것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것처럼 최근의 환경 문제와 같이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또 나중에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엄격히 구분되는 사례들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입니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가치 함축성. 반면에 자연현상은 몰가치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문화현상은 확률의 원리와 개연성의 원리가 반영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띠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못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설명하죠. 이 가치, 인간의 가치. 인간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더 비싸다, 싸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 없다. 거기에는 인간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평가, 인간의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무엇 해야 한다라는 어떤 여기 교과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당위 법칙. 당위 법칙. 당위를 독일어로 졸렌 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졸렌이 영어로 하면 must라는 뜻이거든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어떠어떠해야 한다 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라면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또는 사과나무라면 마땅히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색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무엇 해야지 라는 법칙이 인간이 아닌 자연의 대상들에게는 사실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이런 졸렘 법칙, 당위 법칙이 작용하고 그것은 사회문화 현상이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서 형성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반면에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몰자가 한자, 이 한자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몰이라는 뜻이 뭐냐면 없다라는 뜻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렴치한 인간아 무슨 뜻이에요? 염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가치라는 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확률의 원리. 확률의 원리.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연성이라고 하죠. 개연성. 이 개연성의 개자는 대개라는 뜻이고 연자는 그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할 연자. 그래서 개연성이라는 건 대개 그러하다. 대개 그러하다라는 의미는 100%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여러분 수요 공급 곡선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사회과학 법칙이 대개 그러한 것이지 100%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 100%는 아니고 한 뭐 90% 정도의 확률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은 확실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러해요. 필연성. 반드시 필자 아시죠? 반드시 그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제가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떨어지죠? 그쵸? 100%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현상의 특징인 거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많은 현상들이 바로 반드시 그러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보편성과 필연성이죠. 보편성과 필연성. 보편성과 필연성이 아니라 특수성이죠. 특수성. 자, 보편성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거.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중국에서나 저기 아프리카의 전통 부족들도 다 결혼을 해요. 결혼하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특수성은 뭐냐면 이 결혼의 양식, 결혼의 모습이 사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마다 달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절을 하면서 결혼을 한다면 서양식 결혼 방식은 딴딴따단 하면서 입장하죠. 둘이서 걸어가면서. 그렇죠? 아프리카 부족의 결혼하는 방식은 또 다를 수 있죠. 또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지참금 예물이라든지 또는 양가 집안의 만남의 방식이라든지 다 그 결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개념이고 사회문화 현상은 이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자연현상은 어디에서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미국에서 책을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거고 한국에서 책을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 모든 사회에서 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보강을 해서 설명했던 거죠. 아,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하나 빠뜨렸어요. 자, 아까 사회문화 현상은 졸렘 법칙, 당위 법칙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비되는 자연현상의 특징은 존재 법칙이라고 해서요. 독일어로 자인이 영어로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존재 법칙.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에 의해 적용받는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그 자체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위 법칙과 존재 법칙.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필기가 필요하시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보시면서 필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야겠죠. 그럼 그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